드디어 두산 에너빌리티 IR이 끝났고 이 핵심 전망들이 드디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지현입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연휴에 제가 영상을 미리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번 연휴가 끝나고 가장 중요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미리미리 이번 이슈를 알고 계셔야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연휴인 만큼 시간 내셔서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들 가장 먼저 전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하는 이슈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꾸 두산 에너빌리티를 차트적인 접근, 수급적인 접근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트 수급으로 과거 작년 10월달 고점 잡아내셨습니까? 결국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언제 강한 랠리가 나올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지 최종적인 목표가 선정까지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연휴 직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25년도 전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이 매출액은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와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장중에 최고점을 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보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5년도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 26년 그리고 27년까지의 추정치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오죠? 결국에 25년 실적이 잘 나왔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26년도의 전체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상 서두가 길었는데 이번에 이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IR까지 진행을 했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26년도의 수주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이 수주 가이던스가 13조 3천억이 나왔거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이던스 수치에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25년도에 이 가이던스를 10조 정도 제시했는데 실제 받았던 수주가 14조 원이었고 매출액도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3조 3천억을 제시했다는 것은 25년도에 제시했던 이 가이던스 수치보다 거의 30%가량 높아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SMR에 대한 언급, 그리고 또 APR 1400 이것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에 SMR, APR 1400을 언급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상향이 잡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 밥켓의 실적과 합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너빌리티 부분의 실적만 보시게 되면 이번 4분기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지금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에너빌리티만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번 4분기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 포착이 된 게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2%, 4%였던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올라가면서 26년도의 영업이익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8% 이상의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있거든요. 결국에 제가 지금 26년도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SMR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독적으로 기자재를 수주받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마진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APR 1400 이게 뭡니까? 국내 100% 원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웨스팅하우스와 엮여 있었던 대형 원전에 비해서 마진율 자체가 급격하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IR에서 이 두 가지 흐름이 나왔다는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26년도, 27년도, 28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까지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전체 실적 발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못 미쳤지만 에너빌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금요일날 주가에 대한 흐름폭이 잡힌 거거든요.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구독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왜 상승이 나오는지, 왜 하락이 나오는지까지 알고 있고 목표가에 대한 대응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목표가에 대한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에 IR이 끝나고 기관 쪽에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EV EBITDA 멀티플이 상향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엔 이 상향 조치가 나왔던 부분은 26년도 이후의 실적이거든요. 자,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 중에서 어떤 게 들어오기 시작했냐. 자, 26년도 기점으로 자, SMR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27년 이후로 가게 되면 자, APR 1400부터 시작해서 APR 1000까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SMR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자, 이번 이제 수주 금액이 한 1.1조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SMR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 마진까지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고, 기존에 자, 대형 원전의 마진율이 3%에서 4%였다는 건 확인하셨죠? 그러면 이 SMR에 대한 마진율은 현재 10% 이상으로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이 수주 금액과 거의 비슷한 마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SMR에 대한 수주가 나온다. 자, 이거는 지금 시장 누구든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 여기서 이 SMR에 대한 금액대가 이렇게 추정치만큼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마진율이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10% 초반의 마진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이 목표가에 대한 흐름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일단 첫 번째, 자, SMR에 대한 수주가 임박하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자, 상승 구간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SMR에 대한 계약 내용이 딱 나왔는데 시장의 추정치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그때 고점을 구성해 주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SMR에 대한 예상 수주 시점과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이 목표가에 대한 레벨을 결정한다라는 거고, 이 세부적인 수주의 예상 시기 그리고 현재 이 계약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제가 이 소통방에 총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복사해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SMR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이런 흐름을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 이 고점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내기 위함이고, 자, 제가 작년 10월달 이 고점도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자, 9만원대 이 반기 고점 잡아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표가에 대한 흐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소통방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 확인하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이렇게 영상 설명란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제가 간편 접수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하는 이슈, 결국에 SMR에 대한
대한 수주 내용이 언제 나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계약 규모를 보일 것인가, 이게 이 목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다라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목표가에 대한 흐름을 잡아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공백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바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이슈냐면, 자, HBM3에서는 항상 SK 하이닉스가 먼저 양산을 했었고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그때 탄생했던 햄버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바닥권에서 1000% 넘게 올라오면서 햄버거 흐름이 나왔던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엄청난 흐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삼성전자 HBM4가 SK 하이닉스에 앞서서 최초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 HBM 수혜 종목에서 바로 햄버거 흐름이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바닥권에서 정말 꿈틀거리고 있는 삼성전자 HBM 가장 핵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HBM4 시장을 잡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 바로 세계 최초 양산 시작. 자, 이제 다시 한번 햄버거 종목들이 탄생할 시점이 왔습니다. 작년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등 HBM3 수혜 종목이 10배, 15배 이상 폭등할 때 구경만 하다가 놓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아니면 더욱더 강력한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보시면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수혜 종목들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뀌었죠. 바로 삼성전자가 HBM4 패권을 잡기 위해서 손잡아야 될 유일한 기업이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일까요? 정답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 4 패키징의 핵심적인 키를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기업에서 햄버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PU 신제품 루빈의 납품 초읽기 상태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건 바로 이 적층 기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햄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햄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수익은 준비된 사람들이 가져가게 돼 있죠. 제가 작년 10월달 이 로봇 섹터 바닥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 3,000원 구간에서 잡아보자. 결국에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26,000원대까지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 다음 타자가 바로 HBM 핵심 수혜 종목이라는 거고, 자, 이 종목의 현재 차트적인 수급적인 패턴이 로봇주의 급등 전 흐름과 굉장히 지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의 구체적인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가 분석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접수하신 순서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거든요. 지난번에 놓치고 후회하셨던 분들, 이번에도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자, 미리미리 이 하단권 구간에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